근데 여기서 예. 좀 궁금한 질문이 1억 이하의 뭐 시청자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예. 야, 근데 1억 이하 아파트들이 진짜 오를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예. 이제 그 예. 아파트라는 것은 예. 제가 30년 예. 동안 예. 그 데이터 조사를 다 했고 네네네. 빅데이터를 예. 다 만든 상태고 예. 그 물가 오름세의 영향과 예. 이제 전세가 인상에 대한 예. 이제 영향에 네. 따라서 예. 매매가는 필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요. 네. 이때까지 제가 분석을 한 예. 아파트들이 30년 동안에 연평균 이제 몇 프로로 움직였느냐를 갖다가 예. 계산을 해보니까 예. 연평균 약 한 복리로 예. 7.5%로 움직였습니다. 아, 7.5%. 그러니까 평균 물가 오름세에 한 3배로 움직였다는 거죠. 아, 물가 오름보다 3배나 올랐다.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분석을 하지 않고 이제 네. 안 되는 지역만 네. 골라서 잘못 투자한 깨미들을 이제 안 되는 쪽으로만 계산을 해봤더니 예. 그 분석을 잘못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초기에는 항상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손실을 본다. 손실을 봤다가 이게 10년 동안 손실을 봤다가 20년째는 예. 엄청난 수익을 보고 예. 30년째는 제가 분석을 한 정도의 그래도 예. 뭐 한 예. 10분의 1 정도만큼의 예. 수익을 예. 가져가는 것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짜리 아파트를 저는 분석을 할 때 네. 앞으로 10년 후에 2억 5천 정도 될 지역. 아, 예. 이 1억짜리가? 예, 1억짜리가 1억짜리. 10년 후에는 반드시 여기는 최소한 2억 5천 이상은 돼야 된다. 이상은 된다. 예, 그리고 20년 후에는 예. 반드시 8억까지는 돼야 된다. 아, 8억까지 된다. 예, 그 분석을 해서 예. 그 기준에 맞을 때 예. 투자를 갖다가 하게 예.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왜 많이 오를 만한 지역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느냐. 예. 그것을 갭 투자자들이 몇 명이 더 들어가서라도 예. 조금이라도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예.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폭등을 좀 저지하는데 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갭 투자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사고 팔고 하면서 예. 이거를 이제 돈을 벌려는 욕심보다는 예. 이런 폭등을 정말 고수들을 폭등을 저지를 시키면서 예. 이제 꾸준하게 보유하면서 2년에 한 번씩 이 전세에 예. 이제 받는 그 오름에 대한 것만 수익을 조금씩 요즘에는 뭐 많이 못 올리고 한 5% 정도만 올릴 수 있죠. 아, 그게 이제 2+2 같은 경우가 네네.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처음에 2년 동안 살다가 예. 다시 2년을 더 거주를 했을 경우에 네네. 한다고 했을 경우에 네. 계약갱신 청구 행사를 해서 네. 5%만 올리고 네. 예를 들어서 1억에 살던 사람이 네. 이제 2년이 지나고 1억 500만 원에 갱신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미 그 주변의 전세 시세는 2억으로 다 올라 있는 상태예요. 전세 시세. 와. 그러면은 딱 예. 500만 원만 더 주고 예. 2년 동안 예. 살다가 예. 이 500만 원에 대한 거는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월세예요. 그렇죠. 그리고서 2년이 지나면은 이제 시세대로 예. 그 2억으로 예. 이제 전세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한 번만 이렇게 5%만 할 수 있고 두 예. 번째는 원래 시세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 5% 상한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한 번 전세 사는 분이 한 번만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그분이 근데 4년 살다가도 2년 살다가 또 4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2년 더 살다고 6년 정도 살려고 할 때는 뭔가 계약서를 새로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작성하는 게 시세대로 내야 되는 거죠. 1억에 살다가 2년 동안은 1억에 살다가 2년 후부터 또 2년까지는 1억 500에 살다가 그러면 4년은 다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든지 현 시세 2억이면은 2억을 내야 되기 때문에 9,500을 더 주든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뭐 따로 뭐 어떤 계약서가 없어도 그렇게 세입자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당연한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딱 4년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거를 뭐 6년, 8년 이렇게 하면 거의 뭐 집주인이 뭐 큰일 나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네네. 이제 부동산가를 지속적으로 이제 올리기 위해 가지고
많은 준비를 했죠. 네네. 근데 대개 우리나라 국민들의 99% 정도는 네네네. 너무나 순진하고 네네. 좀 착하신 분들이어가지고 네네네. 오해를 많이 합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부동산 대책을 그렇게 펼쳤는데도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했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변호사 중에서 상위 1%의 어떤 이제 네. 머리를 갖고 네. 있습니다. 머리가 네. 상당히 좋으신 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네. 부동산 폭등을 성공시킨 가장 능력 있는 뛰어난 대통령입니다. 이런 거 괜찮아요. 방송에 나가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아, 웃겨.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네. 증거가 네. 다 한 20가지로 나타나요. 네네네. 부동산 폭등을 시키기 네.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네. 인건비입니다. 네, 인건비. 인건비가 많이 올라야 돼요. 네, 인건비가 많이 올라요. 그래서 이제 네. 그 10급 네. 7천 원, 네. 일당 7만 원 받는 건설 현장의 인부들을 다 10만 원으로 올려줬지 않습니까? 10만 원 받는 약간 이제 좀 초보 기술자 같은 경우는 15만 원을 올려줬고 좀 기술이 아주 좋은 15만 원의 일당의 그 이제 그 인부들은 거의 뭐 22만 원, 23만 원까지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건비를 상승을 시켜야만이 아파트 분양가도 오를 수가 있고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야만이 기존 주택 가격도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상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면은 아파트 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그 양도세를 인상을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사람들이 집을 안 팔려고 해요. 안 팔죠. 그러면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으니까 가격이 이제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유세를 대폭 인상한다. 그러면은 임차인에게 증가를 시켜야 되니까 전세가가 높아집니다. 월세가 생겨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매매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렇죠. 밀어 올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는 현지 인프라나 가치에 대한 기준으로서 정해지는 것이 전세가고, 매매가는 미래 가치에 대한 것을 이제 반영을 해서 나오는 게 매매가인데, 어떻게 보면은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매매가가 10년 후에 2억짜리가 5억이 돼야 맞는데, 갑자기 1, 2년 만에 2억짜리가 7, 8억까지 돼버린다는 것은 조금 이제 가야 될 시점을 좀 이제 언젠가는 가지만 그래도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세가가 막 폭등을 하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니까 전세는 동생이고 매매는 형이에요. 형이 야 동생 왜 이래 밀지 마 힘들어. 형 빨리 가 급해. 계속 밀어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는 올리고 싶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오르고 싶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동생이 하도 밀어 올리니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게 이제 매매가인 거죠.